네, 오늘 백종원 씨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요. 백종원 씨, 우리 국민들의 영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최근에 드러나는 이런 보도들을 보면 정말 믿기 힘든 그런 이야기들인데, 백종원 씨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그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여전히 백종원 씨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번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좀 실망을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정확하게 백종원 씨의 얘기를 풀어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과연 이 백종원 씨 스스로 이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을 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사과까지 나와서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백종원 씨는 사실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 국민은 그 요리에 환호했고, 방송마다 그 현란한 요리 솜씨, 또 구수한 말 솜씨가 아주 뛰어났죠. 방송사 PD들은 그를 섭외하기 위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의 출연은 시청률 보정수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국민 신뢰의 대명사였죠. 원산지 표기를 꾸짖는 그는 국민 신뢰의 대명사였고, 손대는 곳마다 황금으로 변하는 마이더스의 손으로 불렸습니다. 국민은 그의 요리, 또 그의 정직성, 그의 모든 것에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믿을 수 없는 보도, 어, 힘들었죠. 믿기 힘들었죠. 그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 회사가 연이어서 원산지 표기법을 위반했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위반 내용이 먹거리를 가지고 국민을 속이는 믿기 힘든 언론 보도였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좀 보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혹은 누군가 그의 성장, 발전을 음해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좀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백종원 씨 본인이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을 했고 깊이 반성한다. 원산지 표기는 물론이고 백햄 맥주문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기치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반복된 이 원산지 표기를 위반해서 원산지 표기법을 위반했다 해서 국산 제품으로 홍보된 백종원 씨의 백석 된장과 한신포차 낙지볶음의 재료가 실제로는 외국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식품관리원에서 이미 더본코리아의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더라고요. 말하자면 잘못을 범했다는 것이죠. 더본코리아는 그간 이 제품을 국산으로 홍보해 왔는데 정작 원료는 수입산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백석공장 부지는 수입산 원료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농업진흥구역에는 가공처리 시설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내산,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허용된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런 점이 이중 위반을 한 것이죠.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이런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보니까 신고한 사람들의 내용을 일부 보니까 10년 동안이나 이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백종원은 과거 골목 식당에서 한 피자집의 보건증 갱신과 또 메뉴판의 원산지 표시 문제에 대해서 직접 지적한 바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10년 동안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해서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수사 내용을 들어가 보면 더 많은 이런 잘못들이 밝혀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사실 오보로 드러난 이런 먹거리 사건 중에 대표적으로 쓰레기 만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 쓰레기 만두 사건은 언론이 과장 왜곡 보도를 쏟아내가지고 130개 업체가 도산 위기에 처했고, 실제로 쓰레기 만두 사건 관련 업체 대표가 한강에 투신했다는 이런 뉴스가 발견되면서 언론의 보도가 이어졌죠. 이 먹거리와 관련된 언론의 보도 이것뿐만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오보가 있었죠. 골뱅이 통조림에 시체 방부제인 포르말린을 넣었다. 그래서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가 있었고요. 저는 이걸 가지고 판사들과 함께 언론 토론도 열어서 제가 발제를 하면서 이건 언론의 과장된 보도 때문에 통조림 사건 사장들이 너무나 큰 고통을 입었다. 그런 주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판사들도 무죄는 선고했지만 보도는 과잉됐다. 그런데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먹거리 보도에 경종을 울렸던, 그리고 언론이 좀 더 먹거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보도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백종원 씨 사건은 경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쓰레기 만두 사건, 골뱅이 통조림 사건과는 내용이나 그 전개 방식이 달랐어요.
그것은 첫째, 장기간에 걸쳐서 원산지 표기를 어겼다는 점이 이미 조치를 받았다는 점. 그리고 백종원 씨가 직접 대표가 사과를 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먹거리를 가지고 사기치는 이런 잘못된 점이 또다시 나타났다는 점. 국민의 영웅이 국민의 신뢰를 갖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또 실망하고 믿기 힘들어하는, 저 역시 믿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도로 봤을 때는 앞의 사건과 좀 다르다. 그래서 백종원 씨의 실패를 제가 몸분석 봤습니다. 백종원 씨의 실패, 무엇이 잘못됐는가? 첫째, 저는 지금까지 내용만 보더라도 절제를 몰랐던 것이 아니냐. 정치든 장사든 물러설 줄 모르면 반드시 실패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장 기업을 눈앞에 두고 떼부자 눈에 멀었던 것이 아니냐. 둘째는 인류 요리사가 인류 경영인은 아닙니다. 식품 사업 유통이나 판매, 이 모든 것을 잘할 수가 없는데 직원을 너무 믿었거나 아니면 사장으로서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았거나 어떻든 간에 인류 요리사가 인류 경영인은 아니라는 이런 기본적인 사실조차 망각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세 번째는 상술에 눈이 멀어 이 법과 윤리의식이 뒤로 밀렸습니다. 부당하게 번 돈은 반드시 언젠가 문제가 된다는 점을 강구한 것이죠. 넷째, 국민의 환호는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인기가 돈벌이가 되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 인기란 것이 물거품입니다. 그리고 사과를 사과답게 하지 못했습니다. 부당수익 전에는 환원하겠다라든가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 이런 식의 추상적인 내용으로는 이 소비자들 그리고 믿음을 가졌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죠. 오히려 사과가 더 화를 북돋우게 하는, 화를 내게 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러 차례의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수차례에서 원산지 표기는 물론이고 내용 함량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묵살을 했거나 아니면 인기로 덮었던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잘못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요. 앞으로 이 수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보다 더한 심한 내용이 나오더라도 이미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영웅을 내보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